죄송해요. 마이크 끄고 말하고 있었네요. 네. 그냥 자리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있으면 시작하려고 했어요. 잠깐 소란이 있었지만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선 지난번 영상을 봤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희가 그런 넘파이랑 판다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넘파이 이론적인 걸 추하고, 판다스도 기본적인 걸 추하고, 오늘 이제 뭐 문제 처리나 값치환이랑 어플라인 함수 알아보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좀 합치고 저장하고 중복값 제거하고 그런 잡다한 기능을 알아보는 걸로 오늘 판다스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조금 수업 내용이 딴 데보다 짧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전에 배웠던 걸 점검하는 그런 문제들도 섞어놔서 이런 걸 풀어본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해보면은 우리가 파이썬은 내장돼 있는 문자열에 대한 함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스플릿이라거나 리플레이스하거나 그런 거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판다스에 똑같이 적용하고 싶은데, 판다스 장점 중 하나가 매우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값을 반복하면서 이거를 다 일일이 시행해주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근데 넘파는 벡터 환산을 하는 것처럼 이걸 빠르게 적용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게 이제 str이라는 함수거든요. 이 str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요. 시리즈에 적용 가능한 함수인데 str을 찍으면은 이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벡터 연산을 할 수 있게 각각의 원소를 스트링으로 변환해줘요. 이렇게 말하면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df info.string을 찍으면은 이미 스트링 객체가 반환되는데, 이거는 바닐라 파이썬은 스플릿이나 리플레이스 같은 그런 연산을 쉽게 시리즈의 벡터 연산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소리도 안녕. 아직 별거 안 했고, 아직 별거 안 했어, 그냥. 그래서 이런 시리즈에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적용해서 이제 이런 스플릿이나 리플레이스 같은 게 적용 가능한 조금 더 좋은 직책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플릿 해보면은 이제 언더버 스플릿에서 A, A1, B, B 나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좀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뭐 첫 번째 원소 접근하려고 하면은 또 반복하면서 인덱싱을 해줘야 돼서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쫙 펴져서 각각의 원소가 다르게 저장되면 좀 나중에 사후 처리하기 편하잖아요. 첫 번째 값 뽑아내려면 그냥 인덱싱을 1로 인덱싱하면 되고. 그래서 바닐라 파이썬은 없지만은 여기엔 익스펜드라는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이제 이걸 넣으면은 이 값들에 대해서 잘 분리를 해줘요. 설명은 이렇게 됐지만 대충 이해가 되죠? 그 여기는 값이 다 3개라서 그냥 꽉찬 형태가 됐는데, 만약에 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df가 이런 형태라서 개수가 많이 안 맞다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없는 데이터니까 결축 처리를 해서 넌이 들어갑니다. 이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라서 np점 난보다는 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소리 마이크 켜진 것 같은데 마이크 좀 꺼줄래? 좋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평소에 쓰는 컨테인스 같은 함수 잘 쓸 수 있어요. 이거 하면은 얘만 2가 있으니까 얘만 투린 불리언 시리즈가 반환되죠. 좀 여담으로 이거 시험 때 막 in df 인포 같은 형태로 쓰는 애들 봤는데, 이건 단순히 df 인포에 2가 있는지, 즉 이 원소 중에 2라는 원소가 있는지 확인한 함수라서 이렇게 적용하면 잘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지금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모의고사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이걸 틀린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 외에도 replace도 적용 가능한데, 여기서는 또 특이하게 컨버트에서 배웠던 regex 잘 적용해줘요. 이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regex 뭐 사용하면은 대괄호 안에 있는 게 하나도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뭐 A가 있거나 대문자 B가 있는지. 그래서 보면은 DF에서 A가 있는지 대문자 A나 대문자 B가 다 지워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외에도 그냥
이제 모든 거에 대응되는 그런 문제를 넣으면은 A랑 B 뒤에 있는 것도 지워지는데, 사실 이 레겵스가 묘하게 컨버트에서 배웠던 레겵스는 좀 비교하게 다르거든요. 우선순위나 그런 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서 사실 학교에서도 깊게 다루진 않는데, 일단 내일 교육과정이 좀 바뀌니까 혹시 몰라서 일단 같이 설명해봤고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프로젝트 할 때 이런 걸 알면 좀 편해서 설명해봤어요. 코레 파일이 삭제되었다고 된다고요? 잠시만요. 소리도 코레 파일 안 보이니? 아, 이거 안 보이면은 그냥 IP 파일이라서 그냥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이걸. 소리는 보이니? 다 안 보이면, 그러면 학생한테만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잠만 공유를 껐다가. 네, 방금 카톡으로 파일 보내줘서 그냥 구글에다가 콜렉.research.google.com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업로드해서 파일 업로드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다가 문제 있으면 또 채팅으로 말해줘요. 마이크 키고 그냥 마이크 끈거 말해도 되고. 나 다시 돌아와서 그 스트링에 대해서 좀 독특한 데이터 처리 방법이 하나 더 있거든요. 사실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덱싱이 불편하다 했잖아요. 막 원소가 리스트로 돼 있는. 근데 이상하게 리스트도 스트링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스트링이란 메서드로. 이 스트링을 한 다음에 인덱싱 0을 하면은 잠시만요. 아, df1 시리즈니까. 네, df1 시리즈니까 당연히 인덱싱 안 되죠. 그래서 df1.string 0을 하면은 각각의 그 리스트에 대해서 0번째 함수가 대응돼서 잘 나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도 잘 가르치진 않지만은 막 이런 익스텐드 같은 파일도 까먹었을 때 이런 잡기술을 알아두면은 좀 대응할 수 있어서 이런 잡기술도 저런 게 있구나 하고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나요? 위에 스트링 처리 같은 거. 좋아요. 이제 그 앞치만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볼 건데 그냥 네, 진짜 말 그대로 리플레이스예요. 예를 들어 그냥 이게 임의로 만든 학생별로 성별과 성적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거 딱 메일 피면 너무 데이터 길잖아요. 보기 힘들어서 이거 막 대문자 F 같은 걸 바꿔놓고 싶을 수 있는데 그걸 일일이 가서 이것도 스트링에서 비메일을 F로 바꾸고 메일을 M으로 바꾸고 하는 방법도 있겠죠. 뭐 이런 DF에서 굳이 스트링을 하자면은 DF 젠더로 가서 스트링 부르고 replace 이메일을 F로 바꿔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이 잘 바뀌긴 하는데 이거는 너무 오버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기술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도 좀 더 느리고 해서 그냥 그 셀 전체를 확인해 주는 게 있어요.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 스트링을 쓰지 않았죠. 그럼 이거는 그냥 이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 대해서 메일이란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이 있으면은 그 셀이 그 메일이 부분 집합인 셀이 아니라 그냥 메일인 셀이 있으면은 그걸 M을 바꿔주는 그런 함수예요. replace는. 그렇게 해서 메일은 M으로 바꾼 데이터 프레임에 한 번 더 replace 해서 피메일도 F로 바꾸면은 M과 F로 깔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를 바꾼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해서 이건 이걸로 바꾸고 이건 이걸로 바꿔라 식으로 이제 구현해 줄 수 있어요. 상당히 직관적이죠, 이거는. 그리고 당연히 지난번에 시리즈랑 딕셔너리랑 비슷한 형태로 했으니까 딕셔너리 대신 시리즈를 넣어도 되는데 사실 이 문법을 그렇게 잘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여긴 좀 간단한 거 쓰는 일이 많으니까.
이것도 적당히 자명하죠, 리플레이스. 직관적이죠, 매우. 그리고 이것도 꽤 자주 헷갈리는 것 중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가 스트링점, 이제 df.string.replace랑 df.replace랑 대충 다르다는 거 말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거냐면요. df.string.replace는 이 모든 단어의 부분 지퍼까지 확인해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AL이란 걸 이제 그냥 지운다고 해볼게요. 그럼 실제로 모든 셀 어디에도 AL이라는 셀은 없잖아요. 근데 보면 메일에 AL이 있는데 이 AL이 메일이라는 스트링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걸 하면은 메일에 있는 AL을 지워줘요. 네, 젠더 인덱싱이죠, 아죠. 스트링은 보면 시리즈에 있는 거니까. 네,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AL이 없어진 걸 볼 수 있죠. 이메일에서 메일에서 MAL 없어지고. 근데 우리가 만약 스트링점 리플레이스 한 게 아니라 그냥 리플레이스 한다면은 이제 떤 셀에도 A라는 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칭되지 않는 거예요. 살짝 문자열 전체를 확인하냐 아니면 부분 문자를 확인하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울 메소드가 어플라이란 메소드인데 사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대부분 함수를 다 잊어도 돼요. 사실 이 함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메소드를 대체할 수 있거든요. 조금 느려서 그렇지. 이게 어떤 함수냐면요. 이제 넘파에서 벡터라이즈 함수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우리가 어떤 함수를 어플라이 넣으면은 알아서 그 함수를 잘 벡터 연산해서 적용을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냥 만든 이미 데이터예요. 그냥 이름,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점수를 매핑해 놓은. 그냥 우리가 이 모든 점수를 5점씩 올리고 싶어요. 하면은 그냥 df 스코어 플러스는 5에 더했죠. 근데 이거에 그냥 각 원소별로 x에다가 x 플러스 5를 바꿔라. 이걸 컨버터에서 배웠던 람다 함수로 써서 넣어주면은 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그 함수를 시행해줘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df 스코어점 헤드를 찍으면은 원래 85였는데 다 90으로 커지고 50 커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벡터 연산해서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쉬운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단순 함수 외에도 좀 이런 사망현상이나 아니면 진짜 복잡한 함수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람다 표현식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여기다가 펑크란 이름 넣어줄 수 있거든요. 똑같이 작동하죠. 근데 이러면 막 우리가 뭐 정확히 생각은 안 하지만은 막 많은 조건을 넣어서 이 조건은 땐 이렇게 되고 이 조건일 땐 이렇게 되고 하는 기타 케이스터리 같은 것도 원활히 할 수 있겠죠. 이런 어플라인 함수를 통해서. 그리고 단순히 다른 매수를 까먹을 때 이걸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80 이상일 땐 패스고 80 미만일 땐 페일이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 어플라이 꽤 중요해서 한번 이거는 이렇게 같이 코드를 짜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예제를 준비해봤어요. 데이터는 아까 그대로 쓰는 거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인포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죠. 이름하고 이름, 나이, 성별, 직업 등이 다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어플라이를 통해서 잘 구분해 놓은 함수를 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아까 배운 스트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거 써보면 좋은데 한번 이거 빼봅시다. 아니면 둘 다 써볼까요? 둘 다 짜봐서 얘는 어플라이로 얘는 스트링을 이용해서 한번 처리해 봅시다. 시간은 한 2분이면 되겠죠? 17분까지 한번 해봅시다. 됐으면은 채팅이나 아니면 그 손올림 기능으로 해서 알려주세요.
마침 소리가 있네요. 정화, 시간 조금 더 줄까요? 아니면은 한번 지금 같이 설명을 들어볼래요? 근데 저 그 주역을 네, 해봤더니 그 맨 네, 윗줄이 전하고 25하고 멜하고 엔지니어 나왔다가 그 네. 뒤에 게 원래 그 나이가 있었던 게 아니, 스코어가 있었던 게 없어졌는데 괜찮은 건가요? 스코어가 없었던 게, 그냥 기록했나요? NDF보다 바로 대입, NDF.apply. 그 TD.CA 엑セ스 플릿 했어요. 어디 있어요? 혹시 한번 다시 말해줄래요? TD.시리즈 가로치고 엑스 스플릿. 그리고 점수 플랫. 혹시 화면 구간만 해줄래요? 지금 마이크가 좀 울려서 잘 안 그래서 들려서. 지금 그 둘이 다른 그 화면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채팅으로 보내볼게요. 네. 그러니까. 어, 네. 음, 이렇게 하면은 잘 되지 않나요? 이렇게 스코어까지 잘 안 알려줘도 될 것 같은데. 네, 제 질문을 아까 잘못 들었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걸 딱 보면은 스플릿 하겠다는 생각이 나죠, 어플라이에서.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까 익스펜드의 전에 형태랑 비슷한 형태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저장이 안 되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시리즈를 여러 개 묶어놨다는 설명을 기억해보면은 뭔가 여기 시리즈를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리즈 변환해서 넣어주면은 잘 익스펜드된 형태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여기 있는 네임, 에이지, 젠더, 잡에다 잘 대입을 해주면은 인포, 스코어, 네임, 에이지, 젠더, 잡이 모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 프레임 만들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잘 기억만 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죠. 인포에다가 아까 봤던 스트링점 스플릿 이거하고 익스펜드는 2를 걸어주면은 잘 위와 같은 과정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쉬운 건데 혹시 인포 칼럼 그래도 이제 이러면 인포 칼럼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잘 빼줬으니까. 그래서 인포 칼럼을 빼는 것도 한번 짜볼까요? 이거는 이건 어플라이 쓰기가 좀 어렵겠네요. 굳이 쓰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각자 할 수 있는 방법 해봅시다. 이거는 좀 쉬우니까 1분 만에 22분 한번 같이 설명해 볼게요. 좋아요. 빠르다.
아, 좋아요. 둘 다 됐네요. 우선 되게 직관적인 방법이죠. 그냥 ndf.drop 컬럼스는 인포 해주면은 샥 지워진 상태로 나오겠죠. 근데 이걸 굳이 그래도 어플라이를 써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은 ndf에 i로 이걸 해서 첫 번째 열을 보면요. 이게 아니라 인덱싱 좀 헷갈리죠. 보면은 이런 형태 시리즈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 시리즈에서 잘 인덱싱해서 이 뒤에 것만 남겨줄 수 있으면은 잘 할 수 있을, 인포를 버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런 데이터만 남기면은 이게 딱 맨 밑행에서 인포를 날린 데이터죠. 그러면 딱 이렇게 1부터 슬라이싱한 연산을 모든 데이터에 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방금 말한 걸 어플라이로 구해주면요. ndf.apply 람다 x는 x1부터. 근데 여기서 중요해야 되는 게 이거는 ndf에 적용하는 어플라이잖아요. 근데 어플라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객체별 한 행이나 한 열별로 적용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적용하고 싶은 게 한 행마다 적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엑시스 1방향으로. 그래서 엑시스 1에 파면서 넣어주면은 굳이 아까 했던 거를 이제 어플라이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NDF에 적용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주지 않아서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참고 엑시스 0을 하면은 그냥 맨 위탱에 날아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배기역 디폴트 값이 엑시스 제로였던 것 같아서 네. 디폴트 엑시스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맨 위탱이 날아가죠. 어쨌든 뭐 이런 방법이 있다. 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더 해볼까요? 사실 벌써 지금 수업에 3분의 1을 해서 좀 더 시간 써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불러와서, 안 돼, 이건, 아까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쉽긴 한데, 24분까지 한번 해봅시다. 사실 아까 했던 거에 하위원이죠. 원래 수업 자료를 만들 때 얘네 스트링으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잘 이해하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건 조금 더 쉬운 거지만은, 이제 인포에서 네임만을 얻어내는 걸 한번 해봅시다. 사실 위에서 했던 게 조금 특이적인 상황이고, 이런 걸 뽑는 게 어플라이 조금 더 정석적인 이용이라 생각해요. 어플라이로 해서 한 열만 뽑는 거를. 좋아요. 잠깐 기다렸다가, 25분이 됐으니까 이제 해봅시다. 우선 아까랑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일단 인포에서 데이터를 가져야 되니까 인포를 인덱싱 해주고, 여기다 적당히 우리가 어떤 한쪽을 적을 생각이 안 나면 일단 어플라이를 씁시다. 우리가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면요. 이 원소에서 이 맨 앞 언더바 앞에 있는 걸 뽑고 싶은 거니까 일단 한번 언더바로 나눠줘야겠죠. 언더바를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존 25 메일 엔지니어 그렇게 구성된 길이 4의 리스트가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 딱 0번째 원소 인덱싱 해주면은 이제 이름이 저장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해주면은 이제 네임에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어플라인 얼추 한 것 같고 이제 넘파이에서 배웠던 데이터 병합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넘파이랑 내용은 얼추 비슷해요. 넘파이에서 이제 데이터 병합을 얘기하면서 mp.점 콘캐트네이트를 좀 계속 말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조금 짧게 그냥 콘캐트라 줄이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작동 방법이 매우 유사합니다.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우선 콘캐트를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두 개 붙여주긴 하고 똑같이 엑시스를 지정해서 엑시스 0방향을 붙이면은 위아래를 붙고 엑시스 1방향으로 하면 양옆으로 붙고 이건 똑같은데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넘파이의 엔디어링 다르게 인덱스가 있잖아요. 컬럼수도 있고. 그래서 알아서 컬럼과 인덱스 같은 거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만약에 넘파이였다면요. 그냥 A1, B1, B2, C2 붙고 A2, B2, B3, C3 붙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좀 판다스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컬럼 1이고 컬럼 2인데 컬럼 1이 컬럼 2랑 붙으면 좀 이상하니까요. 이름이. 그래서 판다스에서는 이제 컬럼 이름에 같은 게 있다 하면 같은 걸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붙일 때도 인덱스 같은 게 있다 하면 인덱스 같은 걸 이렇게 붙여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결특차 생기기 쉽겠죠. 이제 모양이나 그 단면의 쉐입 같아도 이제 붙었을 때 인덱스가 다르면은 서로 떨어져서 붙을 수가 있으니까. 대신 결특치가 있는 행위나 열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결특치가 있다 하더라도 값이 하나도 있으면 모든 게 남겨라. 아니면 결특치 하나도 있으면 다 버려라. 이제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 이제 결특치를 다 버리는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데이터에서 인덱스의 교집합만 뽑았다 해서 조인이란 메소드에 인을 넣어줍니다. 반대로 이거는 얘 컬럼과 얘 컬럼의 합집합의 컬럼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냥 아우터를 넣어주고요. 반대로 이제 left랑 right라고 이제 왼쪽 데이터에 있는 인덱스를 가져와라. 오른쪽 뒤에 있는 인덱스를 가져와라. 라고 지정해 준 것도 됩니다. 코드를 한번 보면은 이제 똑같이 DF1, DF2 지정해 주고요. 콘캐티네이트를 하면은 엑시스 디폴트 값이 0이라서 열방향을 뽑고 이제 결특치가 그대로 남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조인의 디폴트 값이 여기 보면 아우터라서 이 결특치에 있는 행도 다 있는데 조인을 이너에서 열 교집합 바꿔주면은 이제 값이 다 DF1과 DF2의 컬럼스에 모두 있는 2만 컬럼을 가진 걸 볼 수 있죠. 엑시스 1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런 행을 뭐 당연한 말이지만 똑같이 세 개 데이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1, 2, 3, 1, 2, 2, 3을 각 컬럼 가지는 걸 적용하면은 이제 아우터를 콘캣 하면은 이제 1, 2, 3 모두 컬럼으로 들어와서 이 DF1이 여기에 붙고 DF2가 여기에 붙고 DF3가 여기에 붙는 걸 볼 수 있죠. 엑세스 1방향은 똑같이 적용 가능하고 똑같이 이너도 조인을 수행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판다스 넘파이에는 막 스택이 있었잖아요. 새로운 쉐입을 추가하는 게. 근데 판다스에는 아무래도 쉐입 제한이 있다 보니까 디멘션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멀지란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합칠 때 좀 공통된 열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열만을 우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막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데 한 데이터 프레임은 그 체중, 키, 푸시업 개수, 이 셔틀런 개수 같은 체육과 관련된 걸 저장하고 다른 거는 수학, 물리, 화학 같은 걸 저장한다고 할 때 이 데이터를 합치면은 이제 같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같은 걸로 냅두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임이 같은 걸 끼리 붙여라 하고 지정할 수 있어요. 인덱스나 컬럼 같은 게 아니라 네임의 이름 원소 같은 걸 끼리 붙여라. 이제 그걸 온이랑 파라미터 이제 그 컬럼 이름 넣어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온에다 네임을 넣어주면은 이제 여기 있는 앨리스 정보가 신체 관련 정보가 쫙 붙고 성격 관련 정보가 쫙 붙고 피는 한 번씩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이 결특치가 생길 수 있는데 결특치가 원래 없었더라도 합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데 이걸 남길지 아니면 벌지에 대해서 이제 하우란 방법 하우란 파라미터 이너 아우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두 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멀질할 때 이름을 멀질하면은 이제 A와 이름 같은 행을 들어가서 이 행과 이 행 같은 걸 들어가죠. 그러면은
A에 A1, A2, A3 들어가고 A4, A5가 들어가죠. B랑 C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왜 키로지 정한 행 외에 다른 동일한 이름 행이 있다면은 그거는 합쳐지지 않고 그냥 3 언더바 X, 3 언더바 Y처럼 기존 행 이름에 언더바 X, 언더바 Y를 붙여서 생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임을 하고 방법으로 아우터, 이너, 레프트, 라이트 모두 되는 걸 볼 수 있죠. 레프트, 라이트는 레프트의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이 df1의 인덱스를 쓰라. 그러니까 df1에 있는 행만 쓰라라는 의미고 라이트는 df2에 있는 행만 쓰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단순히 이렇게만 이야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예제를 좀 준비해봤어요. 보면은 이제 네 개 한 마트에 대해서 네 개 건물이 있을 때 이제 그 동, 동서남북 네 개 건물에 대해서 각 주별 판매량 저장해 놓은 데이터예요. 근데 보면은 얘는 1월이고 얘는 2월 데이터잖아요. 이걸 이제 합치는 1, 2월 매출 데이터 합치는 데이터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것도 그냥 단지 간단하니까 33분 30 저희 코어 막혀서 34분까지 한번 해봅시다. 아, 좋아요. 둘다 손을 들었네요. 우선 쉽죠? 일단 아까 이번 경우에는 합친 기준이 인덱스로 합치는 거잖아요. 이제 있는 행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멀지보다는 컨캣을 쓰기 좋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pta.concat 쓰고 우리가 합치려는 두 개의 데이터를 df 이름이 제뉴얼이랑 df 페뷰럴이랑 이제 엑시스는 일방향으로 합쳐라. 물론 합친 방법도 좀 지정해줄 수 있겠지만은 사실 크게 필요가 없죠. 모두 다 열이 똑같으니까. 근데 사실 여담으로 이것도 억지로 쓰자면은 멀지를 써서 해볼 수도 있어요. 이게 일단 멀지를 쓸 당위성은 없지만은 그래도 좀 이해를 위해서 한번 써보자면은 일단 멀지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합치고자 하는 게 열로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의 열로. 그러면 이 노스, 사우스, 이스트, 웨스트가 지금 인덱스 있는데 이걸 열로 보내주면은 멀지를 써볼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reset 인덱스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보면은 df 제뉴얼에서 reset 인덱스 하면은 이 데이터가 인덱스라는 컬럼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pd.merge를 하고 뒤에 페브러리도 똑같은 방법을 해주고 그거에다 오는 인덱스를 걸어주면 합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인덱스란 열이 남잖아요. 이게 보기 안 좋으니까 이걸 다시 없애주기 위해서 이거를 set 인덱스로 해서 이걸 다시 인덱스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이 남죠. 이름이 남는 게 싫다면은 지난번에 또 봤던 rename이라는 함수를 기억해내서 rename columns는 인덱스를 이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none으로 바꿔주고 그 none이란 열 가져와서 인덱스 옵션을 하죠. 샌들
아, 이걸 스트링 넣으냐 그냥 넣으려 해줘. 인덱스 런을 하면은 이제 아까랑 똑같은 과정을 멀즈로 구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스- 크게 효율성 따지면 쓸 데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 한번 짜보면은 좀 잘 이해할 수도 있고 시험 때 이런 코드라 써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 번쯤 짜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이제 멀즈를 쓴 정상적인 문제 넘서 풀어볼게요. 보면은 이 두 개가 아까 보여준 거랑 비슷하게 두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사람별로 아이디, 축구, 배드민턴에 대한 성적을 기록해 놓은 거랑 네, 수학, 영어 점수를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한번 하나의 데이터로 합쳐봅시다. 그 영은 하나의 성적이라도 존재하면 그냥 기록하라고 하네요. 뭐 이런 단위의 경우에는 수학과 영어 점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축구랑 배드민턴 점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네, 둘 다 할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둘 다 잘 풀네요. 아, 좋아요. 아, 이거 헷갈릴까봐 제가 설명치를 못했던 것 같은데, 잘했네요. 말해둔 게 뭐였냐면은, 이제 콘캣의 경우에는 우리 합치려는 데이터 프레임을 리스트에 묶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멀지는 묶지 않고 따로따로 넣어줘야 된다는 걸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우리가 아이디로 합치려는 거니까, 일단 아이디가 인덱스 아니라 열이니까 피디점 멀지를 써줘야 되고요. 제가 합치려는 게 df1, df2고, 이제 아이디라는 컬러를 합치려니까 오늘 아이디를 써준 대신에 하나의 성적이라 존재하면 기록해두자고 했으니까 이제 how라는 파라미터에 outer라는 걸 지정하지만은 이제 명령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아마 how의 디폴트가 outer였던 것 같아서 이걸 쓰지 않아도 아주 써야 되네요. 그러면은 컨캣은 조인의 디폴트가 outer지만은 멀진 조인이 how의 디폴트가 inner라서 outer 써줘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라고 한 걸 잘 할 수 있죠. 그 여담으로 막 여기 이런 경우에 네임 같은 걸 막 해보면은 당연히 네임 같은 거 다 있을 줄 알고 네임 해보면은 막상 여기 네임이 없어서 이제 이런 네임이 여기엔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키라고 발생됩니다. 이제 캄카시랑 멀지도 이 정도만 얼추 한번 해본 것 같고 이제 중복 제거와 관련 내용을 알아볼게요. 중복값 제거. 그거는 이것도 그냥 비슷하게 아이디 이름, 성적, 과목을 지정해둔 데이터인데 우리가 막상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뭔가 이상할 때가 많아요. 그럼 맨 위에 100일이 첫 번째였는데 여덟 번째가 106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100일 8개 지났는데 106밖에 안 된 게. 이럴 때 모두 다른지 여기서 보면은 103이 두 개 있다. 이걸 딱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막 몇백 줄, 몇천 줄 되면 확인하기 힘들겠죠. 그 식을 확인한 방법이
시점 밸류를 하면은 지금 설명했듯이 이제 있는 데이터 모두의 엔디어를 변환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니크한 함수로 그 중복된 아까 값을, 아, 네. 문제에서 그 데이터 타입이 플롯으로 바뀌는 이유가 뭔가요? 데이터 타입이 뭘로 바뀐 이유가요? 그 원래 인트였는데 지금 실수로 바뀐 것 같아요. 아, 이게 플로터 바뀐 이유요. 아마 이게 난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np.nan이 더블로 처리되는 게 조금 더 용이하거든요. 사실 컴퓨터 내부 사정이랑 좀 이건 연관이 있는 얘기인데 np.nan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타입캐스팅을 더블로 해줘요. 소수로. 근데 보면 다, 이 열 하나의 시리즈니까 타입이 똑같아 되잖아요. 근데 난이 들어가니까 그 과정에서 얘네가 다 더블로 타입캐스팅 된 것 같아요. 이걸 확인해 보려면은 여기서 난이 없도록 이 DF1을 수행해 볼 수 있겠죠. DF1에서 다 마지막 행을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규칙수가 없어질 테니까. 음,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디어 중복되지 않, 있는 것만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찍어보면 난이 없어서 휴지점 나, 이제 모두 소수로 바뀌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여담인데 아마 이걸 인어로 해도 이제 이 경우 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모두 다 정수 유지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np.난이 어떻게 저장되는지랑 관련된 얘기라서 그냥 그렇다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돌아와서 중복값 제거할 때 우리가 리뷰를 뽑으면은 그냥 데이터가 이런 순서로 있다를 추적했거든요. 근데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중복을 제거한 원수단 뽑아볼 수 있으면 좋겠죠. 이제 그걸 지원해주는 함수로 유니크한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중복값인 103, 104 없어지고 유일한 값인 101부터 106까지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개수를 해주는 n유니크한 함수도 있고요. 그럼 이 n유니크와 사이즈를 비교해봄으로써 중복된 데이터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선 6이랑 8, 이제 사이즈가 2 크니까 두 개가 중복됐다를 확인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행이 중복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duplicate라는 함수를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함수냐면은 해당 행이 행과 똑같은 적이 있으면은 이제 true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df에서 일단 위에서부터 영행은 이 위에 나오는 어떤 행과도 같지 않죠. 그래서 얘는 퍼스트가 나오고 100이도 같고 103의 경우에도 100일 대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퍼스트 반환하는데 그 쭉쭉쭉 퍼스트 반환하다가 다음에 나온 103의 경우에는 앞으로 나왔던 103과 중복되잖아요. 그럼 5에만 이제 true가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온 거에는 false가 들어가고 두 번째부터는 true. 그렇게 해서 103과 100세 true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만약에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 정리하고 싶다. 두 번째 나온 것부터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duplicated에서 가져와서 이 duplicated에 넣어 연산을 씌워줘서 이제 첫 번째 원소인지 확인해주고 그걸로 불리한 인덱스를 하면은 이제 중복된 데이터만 사라져서 잘 적지 예쁘게 정리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인덱스까지 맞춰주고 싶으면은 위치드 인덱스를 써주면 되겠네요. 드롭런 true로 하고요. 그럼 인덱스도 예쁘게 0, 1, 2, 3, 4, 5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복잡한 이 과정을 매번 쓰기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drop duplicate라고 그냥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함수가 이 과정과
매우 완전히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냥 이걸 조금 더 예쁘게 썼던 버전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까 말했던 이렇게도 구현 가능하다는 걸 한번 써줬고요. 그런 중복값 처리한 게 꼭 시리즈만 된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막 스트링 연산 시리즈만 됐는데 이런 중복 확인한 연산은 이제 DF에도 똑같이 적용 가능해요. 데이터 프레임에도. 아, 유니크는 빼고 유니크는 적용되지 않아요. 데이터 프레임은 유니크에 대한 어트리뷰트가 없어요. 근데 근데 이제 n유니크는 딱 직계함수처럼 각 열별로 유니크한 데이터 몇 개인지를 세줍니다. 사실 이거는 어플라이로도 그게 가능하겠죠. 사실 뭐 유용하진 않지만은 한번 연습한 느낌으로 액성 유니크 유니크하고 여기다 n유니크 해줘도 되고 아니면 사이즈 해줘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각 열별로 하는 거니까 액세스 1로 해서 해도 액세스 0으로 열이니까 0을 해서 해도 이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이거와 이거는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 듀플리케이트 같은 경우도 선언되고 똑같이 5행과 6행의 true가 나온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왜 true가 나온 거냐면요. 이 5행과 앞서 나온 2행이 완전히 똑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3, 찰리, A, 매스는 완전히 똑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매스가 아니라 뭐 히스토리였다, 다른 과목이었다 하는 것처럼 하나의 열에 대해서 다르면 이제 듀플리케이트가 플러스 반환됩니다. 드롭 듀플리케이트 똑같이 작동하고요. 이건 5행, 6행 사주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탈리돼서 하나를 A, 하나를 B로 바꿔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드롭 듀플리케이트를 적용해도 이 두 번째 찰리 행이 위에 있는 찰리 행과 다른 데이터로 인식돼서 드롭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듀플리케이트 똑같이 작동하고요. 여기서도 이건 다른 코드고 말하고 싶었던 거는 df.drop duplicated 아니 duplicate를 해도 duplicate를 해도 있을 텐데 duplicated를 해도 죄송합니다. 사소한 이름 혼동이 있었고요. duplicated를 해도 5행이 앞선 2행과 다른 행으로 인식돼서 버스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행을 남긴 게 옳은 데이터 처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ID가 한 번이라도 중복됐으면은 그 행을 지우고 싶다 하면은 앞선 구현 동물 상조에서 이제 DF 스튜던트 아이디에 대해서 듀플리케이트를 찍어준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불리는 인덱스를 할 경우에는 스튜던트 아이디만 중복되지 않은 아이디만 중복됐더라도 이제 지워주는 그런 코드를 구현할 수 있겠죠. 굳이 뭐 이름도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구현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아이디가 똑같은데 이름도 똑같으니까 똑같이 구현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넘파이에서 벌칙치 처리라는 내용을 배우면서 넘파이도 있긴 한데 자세한 건 판다스 가서 배우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판다스에서 배운 벌칙 처리예요. 보면은 이런 벌칙치가 있는 시리즈가 있을 때 넘파이선 이걸 여기서 평균 내면은 난이 있으니까 평균을 낼 수 없다 하고 그냥 난을 반했잖아요. 판다스에서 집계함수는 그냥 넘파이의 난민처럼 이제 난을 다 무시하고 연산해줘요. 그럼 난 빼고 2, 3, 4만에서 난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아, 참고로 넌 같은 것도 알아서 잘 난으로 바꿔서 만들어줍니다, 시리즈를. 선언할 때만 이렇게 되고 나중에 바꾸면 넌으로 잘 들어가요. 어쨌든 민을 하면은 난이 잘 제외돼서 연산이 되고요. 막상 넘파이 잘 안 되죠.
똑같이 맥스, 뭐, 베리언스, 스탠다드 등의 등등 다른 집감수 당연히 다를 테고요. 이제 넘파이 is는 있었던 것처럼 판다스에서 is 너진 함수가 있거든요. 이건 사실 작동 과정이 똑같아서 넘어가 이런 게 있다. 잘 써야겠다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is 널과 is 나는 함수가 있긴 한데 똑같은 함수예요, 사실. 그냥 상호 호출하는 이름만 다른 함수고요. 학교에서는 is 날 쓰는 걸 권장합니다. 이게 조금 더 예쁘잖아요. 그 nan이랑 생김새도 비슷하고. 어, 그렇게 해서 똑같이 넘파이 쓰던 것처럼 이제 난이 아닌 걸 뽑기 위해서 이렇게 불리한 인덱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특이하게 드럼다하고 이걸 구해준 함수가 또 있어요. 가독성이 확 좋아지죠, 이걸 쓰니까. 그리고 드럼나는 이제 이런 데이터 프레임도 똑같이 적용 가능해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드럼날 적용하면은 하나의 원소도 난이 있을 경우에 떨어뜨려 줄 수 있어요. 한 0행, 1행, 3행, 4행이 다 난이 있어서 드럼날 하면은 2행만 남는 걸 볼 수 있죠. 참고로 엑시스는 똑같이 지정 가능합니다. 보면은 A랑 B가 모두 없어졌죠, 이 경우에는. 이런 게 있고, 그 외에도 이걸 단순히 없애는 거 외에도 우리가 똑같이 채워준 작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그냥 다 1로 처리해보고 싶다. 다 0으로 처리해보고 싶다. 하면 그냥 1나 1 하면은 이제 나는 다 1로 바꿔줍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처리를 하면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다른 데이터 분포를 모르고 다 1로 바꾸는 게 적절한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컬럼별로 그 분포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특히 컬럼별로 분포가 다른 경우에는 딕셔너리나 이런 시리즈를 넣어서 이 컬럼의 경우에는 나는 이걸로 채우고 이 컬럼은 나는 이걸로 채워라 한 연산이 가능해요. 그럼 A는 1로 B는 2로 채워져서 A에 나는 1이 들어가고 B에 나는 2가 들어가고 이렇게 잘 채워지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분포까지 모을 때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각 열별 평균을 넣어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집기함수를 이용해서 df-min x0를 하면은 이제 각 컬럼별로 그 데이터 평균이 나오니까 나눌 제한 평균이 나오니까 근데 이 데이터 형태 이 시리즈 형태가 딱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파란색 넣어주면은 이제 난 데이터를 평균을 채워준 코드가 됩니다. 잘못 들어갔고요. 그 외에도 시리즈 말고 딕셔너리도 작동을 하니까 이렇게 평상시엔 역 써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데서 그런 게 아니라면 그 데이터 프레임 똑같은 형태 데이터 프레임 넣어줘서 이제 각 행마다 다르게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보면은 위에서는 2단이나 똑같이 채워지는데 둘 다 1로 채워지는데 디테일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면은 여기엔 1이 여기는 5가 채워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백필, 프론트필이라고 이제 백필의 경우에는 해당 난을 이제 그 뒤에 있는 값도 채워줘요. 이 난은 이 뒤에 있는 값은 1로 채워주고 이 난은 뒤에 있는 값은 5로 채워줍니다. 이 두 개 난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값이 없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죠. 또 똑같이 엑세스를 지정해서 이제 엑세스 1방향 뒤쪽이 아니라 엑세스 제로 방향 뒤쪽, 즉 한 칸 아래에 있는 값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나는 아래에서 가져와서 5가 되고, 이 나는 여기서 가져와서 3이 되고, 이 나는 여기서 가져와서 2가 되죠. 당연히 백필과 반대는 프론트필도 있고요. 이런 잡단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은 얼추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까지 다 했는데, 그 마지막 파일 입출이 남았는데, 파일 입출하기 전에 잠깐만 시각화 잠깐 건들어 갈게요. 왜냐면 이게 시각화를 원래 다음 주 설명하려고 했는데, 오늘 2교시 수업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시각화를 하면 좋아서 정말 기본적인 시각화만 기술적으로 몇 개 설명할게요. 시각화는 맵플롯 라이브러리의 파이플롯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첫 번째 그냥 꺾은선 그래프를 그릴 때 그냥 그 꺾이는 점을 표시해주면 꺾은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아래 그래프는 처음 0,1 지나고 2,3을 지나고 3,5
5를 지난 그래프라서 0,1, 2,3, 3,5를 지나잖아요. 그럼 이거 여기서 X 데이터를 쫙 모아서 넣어주고 Y 데이터를 쫙 모아서 넣어주면은 이런 시각화 가능합니다. 딱 물리 실험관 같은 거 할 때 편해 보이죠? 여담으로 이런 예쁜 그래프를 물실 가져가면 쌤이 좋아하십니다. 참고하세요. 이런 거 하면 점수 잘 받을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로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아이고, 그냥 막대 그래프 영어 바그래프니까 바, px점 바에서 각 항목별 이름하고 각 항목의 높이를 써주면은 똑같이 그래프 그려줍니다. 참 편하죠? 엑셀이랑 다르게. 똑같이 각, 원그래프도 각각의 클래스 비율을 써준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떤 이름인지 라벨성 파라미터 넣어주면은 이제 똑같이 잘 그려줍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주면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얘는 꼭 이렇게 라벨스를 넣어준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그래프 방법이 있고 좀 더 예쁘게 뽑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개만 다룰 줄 알면은 오늘 이어질 수 있어서 이 세 개만 설명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물리 시험도 아마 쌤이 강조했을 것 같은데 그래프에 이름이나 X축 이름이나 Y축 이름 같은 게 있으면 좋잖아요. 이제 그런 걸 경우에는 플러스를 하고 필점 타이틀하고 제목 써주고 필점 X 레이블하고 X축 이름 써주고 필점 Y 레이블하고 Y축 이름 써주고 필점 쇼를 하면은 이제 예쁜 그래프가 나옵니다. 필점 그리드를 하면 격차도 나오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쁜 그래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유질 필요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다스에서도 자체적으로 파일 입력하는 방법을 지원해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래 두 셀은 뭐 판다스 코드는 아니고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 다운받아서 여기 콜앱에서 다운받아주는 코드거든요.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받아서 이제 이 주소에 있는 걸 잘 넣어주는 거는 딱 들어왔죠. 이거 잘 다운받았죠? 이거 안 다운받아지면은 좀 곤란해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이거 다운받았으면은 이제 채팅을 남겨주거나 손을 들어주거나 해주세요. 이거는 기다렸다 갈게요. 좋아요. 음, 좋아요. 둘 다 됐대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컨텐츠에 CSV를 올리고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직접 끌어서 올려도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서 한번 설명해 주려고 넣어본 거예요. 직접 끌어온 다음에 그냥 넌파이드 했던 것처럼 이제 read 쓰고 파일 자료를 써준 다음에 파일 이름 써줘요. 그럼 알아서 잘 읽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CSV를 열어보면은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잘 불러진 걸 볼 수 있죠. 이제 주차장 코드, 주차장명, 주소, 총주차장만, 유무료 구분 등등등 잘 들어졌죠. 여긴 unnamed 0이라는 컬럼은 이제 CSV가 있는 이 인덱스가 아이고 이 인덱스는 데이터 불러오자면 있는 컬럼이에요. 이게 CSV가 읽을 때 고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서 그냥 읽은 다음에 처리한다만 뭐 드롭 같은 걸로 사후 처리해주거나 해야겠죠. 뭐 이거는 이렇게 쉽게 가능하고요. 그 저장도 그냥 to CSV 하면은 그냥 예쁘게 저장이 되고요. to 엑셀 하면은 엑셀 파일은 SX로 저장이 되고요. JSON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컴바 원에서 만났던 제이슨 파일로도 변환이 되겠죠. 다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기 있는 정보가 잘 저장된 걸 볼 수 있죠. 땅이 제이슨을 어떻게 보는지는 한차 시점에 아마 설명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저희의 궁금한 점은 아니라서 저장이 잘 된다 하고만 넘어갑시다. 여담으로 다른 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텍스트로 저장하는 것도 그냥 txt하고 자료 써서 자료형만 잘 적어주면은 어? 판다스는 2tx가 없네요. 잠깐 헷갈렸네요. 맞아요. toDateTime, toSQL, toJSON, toDict 같은 함수들은 다 있는데 이런 함수들은 이렇게 각종 저장 방법이 있는데 2tx는 없네요. 사선 혼동이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텍스트로 저장하려면은 그냥 toCSV에서 여기 저장하면 그냥 심플 구분은 텍스트 파일 되겠죠. 사선 혼동이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 잘 저장이 되죠. 모두 이거 잘 저장되는 것까지 확인했죠? 이거까지 했으면은 이제 시간이 딱 20분쯤 남았으니까 이걸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 합쳐서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선 이걸 보면은 사실 말이 연습이지 사실 여러분이 학교에서 프로젝트 할 때 똑같은 것을 하게 될 거라서 딱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일단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이걸 보면서 딱 디테일 프레임을 봤을 때 좀 불편한 게 없나요? 마이크 치고 그냥 막 말해줘도 돼요. 이거 불편하다.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언네임드요. 좋죠. 그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언네임드 재료가 불편해요. 그럼 이거 지워줘겠죠. 그거는 당연히 써놨고요. df.drop columns unnamed 0을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좋습니다. 좋았죠. 그리고 또 불편한 거. 이건 사실 개인차라서 뭔가 사람마다 불편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구와 시가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뭐 그냥 주사는 명인데 구가 없으면 나중에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없애볼게요. 주사장에서 시나 구를 없애봅시다. 저는 파이썬 내장 함수에 스트립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모르는 분이 많아 소개를 해봤어요. 스트립은 이렇게 지우고 싶은 텍스트를 넣어주면은 이제 좌우에서만 그걸 찾아서 없애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걸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이용해야 되고 시랑쿨을 한번 10시 7분까지 없애봅시다. 이것도 됐으면은 됐다고 손을 올려주세요. 좋아요. 잘한다. 좋아요. 둘 다 했네요. 우선 아까 부어진 스트립을 써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우선 이게 파이썬 내장 함수니까 사용하려면은 일단 벡터라이즈를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스트링을 이름이 주차장명에서 이제 스트링 함수를 불러서 이제 스트링을 써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단 없애고 싶은 게 시나 군데 일단 하나씩 없애볼게요. 부터. 근데 이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한 게 있어요. 원래 근린공원이라고 이제 좀 세부 명칭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괄호까지 없어졌잖아요. 이것까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봤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 전체랑 매칭되지 않고 그냥 매칭된 게 하나만 있어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는 괄호 있으면 없애고 구 있으면 없애고 닫힌 괄호 있으면 없애줍니다. 이게 순서 중요하지 않아서 막 이런 거랑 똑같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괄호 여는 게 있었다. 그럼 그런 거까지 없어져서 좀 없애면 안 될 것까지 없앤 걸 어, 없애는 그런 아쉬운 상황인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걸 스트립을 사용해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건 페이크였습니다. 아, 물론 쓰려면은 이제 regex를 잘 써서 구하고 마지막을 의미하는 이 꺽쇠를 넣어줘서 하고 잘 regex해서 해볼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아까 말했다시피 regex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직접 시도해보긴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우리가 아까 배웠던 기본적인 스트링 함수 중 하나인 주차장명의 스트링에서 replace를 써보시겠죠. replace를 해서 불을 지우고 여기서 한 번 더 스트링.점 replace해서 시도 지우는 이런 코드를 짜면은 이제 이런 닫는 괄호를 남기고 이제 구와 시만 깔끔하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할 수 있죠. 잘 할 수 있겠죠. 그 두 번째로 보다 보면은 막 주소도 저장돼 있는 두 번째 해보고 싶은 게 막 주소도 저장돼 있는데 왜 보고 도봉구기 특징 좀 있지 않을까? 성동구의 특징 좀 있지 않을까? 서대문구의 특징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은 그룹 파일 해야 되니까 구에 대한 컬럼이 따로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구에 대한 컬럼을 만들어 봅시다. 주소에서 잘 나와서 이것도 이거는 좀 쉬운 것 같아서 11분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 주소 컬럼에 따와서 이제 df를 잘 만들어주면 됩니다. 좋아요. 둘 다 딱 됐다. 그것도 아까 배웠던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 df 총 주차 장면에서 쉽게 어플라이를 쓰시겠죠. 모르면 어플라이죠, 아무래도. 람다 x에서 x점 스플릿 뭔가 띄어쓰기에서 맨 앞부분이 구인 것 같으니까 스플릿해서
맨 앞을 인덱스지만은 음, 총 주차 장면이 아니라 주차 장면이죠. 주차 장면 아니면 주소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러면 구가 잘 인덱싱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건 좀 다른 방법으로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설문한 취지에서 그래서 그냥 스트링 함수를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익스펜드를 하면은 다 구분되고 그럼 이 맨 앞에 있는 걸 인덱스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컬럼 인덱스가 0을 하면은 잘 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굳이 익스펜드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했던 스트링을 독특한 인덱싱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구를 뽑을 수 있고요. 어떻게든 df9에 이걸 잘 저장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뭐 어떻게든 구현해서 잘 돌아가기만 하면은 구현해서 맞게 하면 된 거죠. 그리고 그 한번 아까 말했던 그룹 빨 하기 전에 혹시 몰라서 사이즈랑 애니저키 찍어보니까 꽤 중복 데이터 많더라고요. 주산 코드 같은 데이터가.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를 한번 다 날려봅시다. 중복된 데이터는 첫 번째 데이터만 남겨서.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가 말하는 거는 주산 코드가 다 같은 데이터를 날리자는 걸 의미해요. 또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15분까지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이것도 아까 말던 대로 일단 코드가 정복된 데이터를 얘기했으니까 완전 그냥 DF의 깡으로 듀플리케이트나 드롭 듀플리케이트 쓰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다음 코드가 정복되는 걸 확인해 봐야 하니까 추산한 코드에 대해서 점 duplicated를 찍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false인 데이터 남겨야 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너스레 인덱싱 불리한 벡터 연산을 해주고 이걸로 블렌 인덱싱 해주면은 데이터를 잘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이러면도 인덱스 좀 이상이시죠? 그래서 인덱스 해결하기 위해서 리셋 인덱스 해주면 좋은데 이러면은 인덱스 컬럼이 새로 생길 거니까 여기다가 여러 번 툴까지 넣으면은 깔끔하게 정리되겠죠. 이것까지 순서대로 레인지 인덱스로 맞춰줘서 그리고 살짝 여담으로 요즘 중복된 데이터를 첫 번째 데이터만 남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첫 번째 데이터만 남긴 게 아니라 이제 뭐 마지막 데이터 남기거나 하는 그런 연산이 됩니다. 이것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하나 제가 그냥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판다스 열심히 공부해도 알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판다스의 블리케이지랑 함수를 들어가 보면요. 이제 팁에다가 어떤 걸 지킬지를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 first를 남기라 이제 디폴트돼 있는데, 이제 이걸 last로 바꿔줄 경우에는 마지막 데이터만 first 남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서 keep은 last를 넣어주면은 키는 안 나지만은 마지막 데이터는 남기는 그런 연습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걸 이런 게 만약 시험에 나왔으면은 이런 건 시험에 나왔었어요. 작년 시험 나왔었는데 이걸 모르면 하기 힘들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GF 사실 저도 이거 방금 설마다 생각난 거라서 잘 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코드럼 그룹 파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룹 파일 기초 나와 있을 텐데 코드 같은 거 기록해 있겠죠. 그럼 여기서 각자 마지막 꼭지에서 어플라이 써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X를 하면은 이제 잘 나와 있을 거니까 그중 맨 아래 걸 뽑는다 하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 안 되네. 잠시만요. 아이러브를 해야죠. 이걸 하면은 이제 잘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은 코드 이 x i로 마이너스 1 덕분에 마지막에 잘 인덱스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여기 주차장 코드까지 지워주기 위해서는 이제 reset index 들어왔던 true를 걸어볼 수 있겠죠. 사실 이걸 원래 설명하려던 문제가 아니라서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는데 이 코드 다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좋아요. 이해가 됐나 봐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셀 두 개 비워놨었고 마지막으로 타이머 태그로 각 굽을 만들었으니까 굽별로 주차장의 최대인 주차장의 이름과 총 주차장의 최대값을 출력해 봅시다. 이것도 사실 이것과 조금 심화된 문제가 작년 기출 중 하나 있었어요. 되게 킬러였어요, 그 문제가. 시간 급박하니까 20분까지 빠르게 해보고 안 되면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20분이 되었으니까 제가 빠르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연하게 구로 그룹 빨리 한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총 주차만 생각해 보면은 그냥 깔끔하게 총 주차 총 주차만을 하고 여기다가 맥스를 하면 되겠죠. 총 주차만이 아닌가? 총 주차 장면이죠. 자, 그럼 이제 깔끔하게 이제 맥스는 뽑았어요. 이 주차장 명을 뽑는 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주차장 명인가를 좀 빼고 생각해 보면은 결국 최대값인 행을 뽑는 거잖아요. 최대값인 열을 최대값인 행을. 그럼 IDX max를 써본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IDX max를 쓰려면은 얘가 인덱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처음에 set 인덱스를 써서 df set 인덱스 뭐냐 주차장명을 하고 여기다가 총 주차장면에 대해서 IDX max를 하면은
주차장이 제일 넓은 면적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거를 그룹 바이로 해서 적용하는 거죠. 구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해서. 그래서 방금 말한 걸 구체해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룹 바이 구를 하고 여기다가 액을 이용해서 IDX max와 max를 적용해줘요. 아이고, 인덱스를 안 했다. 여기다가 총 주차장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가장 넓은 주차장의 이름과 넓이가 나오죠. 그걸 좀 예쁘게 컬럼 이름 맞춰주기 위해서 리네임을 해서 컬럼 수는 IDX max가 뭐냐? 주차장명 max는 총 주차장명으로 바꿔라 하면은 아까 이거랑 보여준 똑같은 결과가 예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IDX 맥스를 쓰기 위해서 인덱스를 바꾸는 틱이었던 문제고요. 이걸 잘 풀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마 지금 배우면서 이걸 잘 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소리랑 정 모두 이 코드 이해가 되나요? 이해는 해야 되는데. 좋아요. 이해하면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10분 동안 33분까지 쉬고 승표의 2교시를 이어서도록 합시다.